밥 먹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낮에 되게 나른할 때 커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은 하루 중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하지만 커피를 제대로 알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커피에 관한 크고 작은 궁금증, 그 모든 것을 알아보자. 북한 강가를 따라 달리는 길은 가을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강남에서 50분 정도를 달리면 커피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드라이브 길. 그곳엔 시원하게 펼쳐진 강을 만날 수 있고 수줍게 물든 가을 단풍들과 바람들을 느낄 수 있다. 북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림 같은 성. 커피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잠시 삶의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커피의 일생에 대해서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커피가 아주 씨앗에서부터 또 묘목 단계, 또 성장해서 큰 성목이 되고, 또 거기서 열매가 맺어서 열매를 따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래된 커피의 역사라든지, 또 커피의 기원, 또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틈틈이 모은 그 커피 관련 유물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커피 박물관은 동서양의 커피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파종에서 음용까지 커피 유통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커피 관련 유물들과 커피 제조에 쓰이는 기구들이 전시돼 있어 커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커피 공부를 해볼까요? 커피는 그 칼디 전설에서 보이는 것처럼 칼디가 커피를 발견해서 그 수도승들에게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수피교도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수도승들에 의해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잠을 쫓는 목적, 그런 효능으로 인해서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마르 전설 같은 것들을 보면 커피가 종교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초기에 사용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가 가지는 다양한 효능들을 이제 실제로 의약품으로 사용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서인지 커피는 아랍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던 음료였습니다. 아랍의 와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기독교 사회에서 볼 때는 아랍 지역에서 커피가 음용될 때는 당시에는 법으로 커피 원두 자체만이 수출입 될 수 있도록, 생두는 이제 수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생두가 수출입이 될 경우에는 종자의 밀반출을 우려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커피는 굉장히 그 원두 상태로만 수출입이 될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귀중한 음료로 간주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커피의 역사의 시작은 1895년 아간파천 때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대접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문헌을 찾아보면 그 이전에 이미 궁중에서 커피가 마셔지고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국내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어서 음용되고 있었다는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추정을 해봤을 경우에는 1800년대 중반 이전에 이미 한국에 커피가 들어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이렇게 영화 속 한 장면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어땠을까? 최초의 커피하우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손탁 호텔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의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보다 손탁 호텔은 이제 독일 여인 손탁 여사가 운영하던 호텔이었고요.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보다 먼저 개항지였던 인천에 세워진 대불 호텔이 그보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커피하우스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록들을 발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인천에 있었던 대불 호텔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초의 다방은 1923년 이견이라는 이제 다방이 최초의 다방으로서 문을 열었고요. 그 이후에
이후에 1920, 30년 시대에는 많은 다방들이 국내에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인 이상을 비롯해서 많은 문인들이 다방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음악 다방 같은 것들의 형태로 다방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다방들은 우리나라 문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7, 18세기 유럽의 카페 문화처럼 당대의 지식인들이 모였던 어떤 회합의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 커피 박물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커피콩을 품종별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커피콩은 크기가 일정한 것이 좋은 것이며 재배지가 어디냐에 따라 맛도 다르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원두를 선택할 때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원두를 선택하실 때 먼저 주의하실 점은 1, 2kg짜리 이상의 대형 포장을 사시는 것보다는 100g 미만의 그때그때 드실 분량의 소량을 그때그때 사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형 포장을 사실 경우에는 집에 오래 두고 오랫동안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두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다 소비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그때그때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갈려진 상태의 원두를 사시면 안 되고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홀빈 상태를 사셔서 먹기 직전에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커피 같은 경우 볶은 지 1년도 훨씬 넘은 그런 커피들을 댁에서 하나 두 개씩은 꼭 가지고 계신데요. 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혹은 선물을 받았다든지 아껴 먹는다고 이제 오래 두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커피들은 사실 향기가 없는 커피고요. 그럴 때는 탈취제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신발장이나 냉장고안, 그 기타 냄새가 나는 곳에 탈취제용으로 넣어두시면 이제 커피가 냄새를 흡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활용법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는 그 화분에 비료로 주셔도 좋은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너무 과한 양을 주게 되면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커피 안에 많은 무기질이나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까 소량만을 조금씩 주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첫 번째는 소량의 원두를 먹기 직전에 갈아주는 것이다. 다소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야만 신선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커피를 내리실 때 물의 온도는 88도에서 93도, 4도, 5도 정도가 적당한데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커피에서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커피가 굉장히 써지게 됩니다. 일정한 온도로 드립을 이용해 커피를 내리면 커피가 부풀어 오르는데 이것은 바로 신선한 원두라는 증거다. 커피를 내릴 때 주의점은 종이에 물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물을 천천히 부어 내려주면 깔끔하고 담백하고 신선한 커피를 완성할 수 있다. 어때요? 색깔부터가 다르죠? 그런데 커피 먹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커피를 드실 때도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빛 아래서 농도를 확인하시고요. 이제 눈으로 농도를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은 이제 향을 확인하시고요. 이제 향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이제 드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주 조금 입에 머금으시고요. 천천히 오랫동안 혀를 사용하셔서 이제 맛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커피가 갖고 있는 맛들을 찾아보시기도 하고요. 이게 아주 좋게 잘 내려진 커피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입안에 여운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 한번 제대로 내리셔가지고 드셔보시고 그 여운이 그만큼 남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커피의 농도를 확인하고 향을 느끼고 맛을 보면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 그렇게 마시는 커피에는 삶의 여유와 낭만이 있다. 커피 한 잔 속에는 인생이 있다는 커피 박물관 박종만 관장.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쉼표의 여유로움을 커피에서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울긋불긋 고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요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여유와 휴식의 시간을 느껴보자. 이 짧은 가을이 가기 전에 말이다. 저는 커피를 마실 때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의 여유, 또 추억, 그리움 이런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 동안 그 단 준비하고 또 마시는 그 순간 짧은 5분, 10분이라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라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였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에도 일상의 탈출, 삶의 여유가 있다. 북한강 한 자락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분위기를 만나보자.